네, 키워드 탑5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FOMC 맹탕입니다. 맹탕.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뭐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러면은 뭐 내용이 없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맹탕이라고 네. 썼는데 네. 그만큼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게 없고 뭐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맹탕이라고 했고, 중요한 건 질문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저 사람 정말 그 고지식한 뭐 그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좀 위협하는 발언은 이제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뭐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걸 단어로 바꿨습니다. 트랜지토리에서 숏리브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좀 이분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긴 그 단기에서도 더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 그게 그런 의미예요. 숏리브드가.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름을 바꾼 그런 내용이 이제 블룸버그에 이제 기사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뒤에 보니까 5월 롱래스팅도 있는 거 보면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인 행간은 결국 그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그 트럼프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트럼프나 파월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어딘가에서 아쉬움이 느껴지시면 뭐 이쪽 탓을 하거나 저쪽 탓을 하거나 이렇게 약간 편들이 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은 또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별말이 없더라고요. 조용하더라고요. 트럼프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돌려봤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게 낫겠죠. 왜냐면 또 하면 뭐 경제가 망가지네 이렇게 하니까 뭐 지금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어제 제가 주도 봤던 거는 CME 전망인데 전망상 7월로 연기된 모습, 경기 금리 인하가. 맞아요. 6월도 거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제 중국발 좋은 게 없으면 좀 장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그나마 다 아니었습니까 어제? 일단 그 시장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또 채권 시장도 좀 안정이 되니까 그러게요. 그런 공격적인 그 멘트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 주제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클라우디아 3. 이 사람이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샴의 법칙 그거 만든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게 연준의 이제 그 파월 의장은 하드 데이터를 강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쭉 계속 유지하고 있죠. 지금 데이터는 금리를 내릴 만큼의 어떤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클라우디 3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하드 데이터만 의존하게 되면은 너무 금리 인하 조절에 관련해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데이터도 좀 써야 된다. 이걸 보고 적절한 시점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이런 흐름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조금 지난주 어제 그저께죠. 일단 연준 내에서도 월러 이사랑 지금 그 파월이랑 의견이 완전 배치되는 지금 상황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로는 뭐라고 했어요? 선제적 조치를 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뭐 나오는 연준 FOMC 미팅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의견에 이제 불일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은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이 둘로 갈려요. 파월 말이 틀린 건 없으니까 뭐 지금 금리 인하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클라우디아 3처럼 아니 지금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놔야 과거와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그렇죠, 않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의견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부사장님 혹시 어느 쪽이세요? 저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왔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신감의 표출이 아닌가 싶어서 전 더 트럼프의 자신감이 표출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굳이 뭐 파월과 싸울 필요 있겠나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정말 뭐가 있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네. 혹시 이사님은 혹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자. 그래요? 보험성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과거와 달리 데이터를 보는 그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도 많이 발전했고, 그런데 과거의 어떤 방법 가지고 현재를 도입하는 거는 조금 구시대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파월이 좀 답답하다?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패턴을 보면 뭐 연준은 거의 그 망가지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과거에는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데이터들이. 그쵸.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AI 발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파월은 약간 그 정치적 스탠스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지금 되게 싫어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면담을 요청할 거냐 안 할 거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고집을 부리는 느낌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공시표 보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이렇게 좋은데 굳이 여기서 인하를 한다?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장을 보면 물리분들은 원하시겠지만 맞아요. 저는 끄떡없다. 그래서 오히려 7월 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연말쯤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문제 됩니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6월로 제시했던 금리나 전망치를 거의 뭐 연말까지 미루는 경우가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거에 동의하니까 그냥 한 번 하면 좋겠죠. 한 번 딱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는 게 항상 느끼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막 뭔가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때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파월 의장도 사실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어차피 파월이라는 사람의 선택지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부사장님 말대로 그냥 뭐 데이터 진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정말 물가를 상승시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클라우디아 3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그 잘못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한 반박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이 비용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대로 물가에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기업도 그 자기가 짊어지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다 뭐 한 20% 가격이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20% 가격 인상을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 또 하나 이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 왜냐하면 그 월급 인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고용이나 이윤 폭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1대1로 되는 것처럼 이제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뭔가 파월의 의중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와 파월의 어떤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시나리오는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계속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나왔던 연준의 동결은 만장일치였죠. 만장일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부양책 발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시간 즈음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LPR 금리를 낮췄고요. 이 외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다가 부양책을 막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일단 이게 결국 관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네. 이 관세를 많이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이 내수 진작을 하고 너희들이 돈을 풀고 중국 내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거를 수출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전에 중국이 먼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 협상에 있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의 그 모습에는 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앞서 말했던 그 베센트랑 이제 그리어가 스위스에서 만나잖아요. 예. 그거가 맞물려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 내용과 맞물려서 나온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홍콩 달러의 이제 페그제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 부분이 또 겹쳐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빌 에크먼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 달러 그 홍콩 페그제가 위험하다. 이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 환율 부분에 공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관세라는 그 앞배경을 두고 그 뒤에서는 환율 공격을 한 거죠. 그런 걸 이제 빌 에크먼이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고 그거 나오고 나서 중국이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규모로 이제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 홍콩 달러가 다시 이제 약해진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나의 관세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환율과 이제 그 미중 간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일방 수출, 일방 수입에서 그 구조를 조금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로는 보여지는 그 텍스트로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후자의 해석이 일단 광고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내수 부양책을 꺼낸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타이밍을 교묘하게 섞어 보면 이거 사실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중국이 움직여 준 거고 그렇다면은 이 협상 과정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네, 그 스위스에서 하는 것도 중국이 먼저 했대요. 했습니다. 중국말로는 뭐 미국이 먼저 연락했다고 막 그러던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돌아가는 분위기상 중국이 먼저 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통화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 했다 그래놓고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이거 하자는 거네 하면서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초반에 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조금 더 버티기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는 해석이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내수를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냐하면은 실제 그 수출 업체들이 타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중국은. 중국이요? 네. 네, 지금 계속 받고 있고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 계약이 취소돼서 물건이 그냥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이제 내수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 그 내용 중에 결국에는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안 되겠지만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도. 왜냐하면 과거 니케이가 급등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 잃어버린 30년 오기 전에. 네, 그 오기 전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망가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를 보는 쪽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엄청 풀릴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겠죠. 예, 예. 예. 뭐 약달러는 곧 이제 뭐 이런 아시아 관련 네. 화폐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도 사실 국내도 환율이 조금 내려오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급격하게 내려와서 이게 뭐 일각에서는 제2의 뭐 플라자 합의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수급상 이제 외국 그 강한 그 환에는 그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수급 면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그 내부에 있는 자금들이 또 이제 돈이 풀리니까 증시로 가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은 그 보조금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주식할 확률이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시겠죠. 그런 그 팬데믹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그 미국보다는 지금 미국을 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상대적인 그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버블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거의 뭐 그럼 정설인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예. 상대방 통화가 이제 강세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원래 미국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빠져나갔다가 보니까 이 달러가 약세니까 달러를 더 많이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최근 그 오히려 수급에서 기회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좀 받쳐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완만한 달러 약세에다가 네. 그 장기 금리만 그래도 뭐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조금씩 빠지면. 조금씩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서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의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그러니까 그 GDP 성장률을 뭐 최소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만 나오게 되면은 미국 정도 베스트군요. 베스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골디락스 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무릉도원 같은.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 네. 근데 그 상황을 네. 그 중국의 부양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와준 네네. 예,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그 부사장님 의견대로 뭔가 주말에 나오겠죠. 예, 뭔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중국 대규모 부양책 발표한다 그날 장이 별로 못 갔거든요. 못 네. 가갖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급해진 게 이것도 안 먹히는구나 해서 이번 주말에 반드시 관세를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도 확실히 그 디플레이션이 진짜 오래된 고민이잖아요. 오래된 고민이죠. 그거 해결하려면 요 정도 카드는 뭔가 좀 나와줘야 될 것 예. 같아서 이번 주말 괜히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외에 네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종목으로 좀 갑니다. 요거 조금 걱정이었어요. 구글 알파벳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했는데 애플이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 AI 검색을 도입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지금 서비스 부분의 이제 부사장이죠. 이 에디 큐라는 분이 이번 그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4월달 그 사파리의 검색 부분이 줄었다. 처음으로 이제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AI 검색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입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진짜로 저도 네. 요즘 챗GPT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AI 검색이 훨씬 네.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직접 언급한 거는 그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 AI를 네. 그러니까 검색은 좀 더 잘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기존에 걸려있는 200억 달러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과 구글 간에 이제 돈 검색을 쓰면 애플이 구글한테 200억 달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그 부분이 이제 건드리니까 구글의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이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파급이 크니까
일단 구글과의 계약은 그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겁을 먹은 거군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록이 아니었나요? 그록이 아니고 네. 대체하는 게? 그러고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퍼플렉시티랑 퍼플렉시티하고? 엔스로픽 두 개. 예, 네, 구체적으로 했고 네. 이 챗GPT도 뭐 이야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퍼플렉시티가 검색은 좀 더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좀 충격적인 거는 뭐예요? 10년 후에는 아이폰이 없어질 수도 있다. 왜요? 그만큼 이제 아이폰이, AI가 그냥 도입이 되면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말로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말로 뭐 전화 그러면 전화 걸어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 사람들이 그냥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니겠네요. 뭔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정도로 이제 AI 파급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애플은 지금 약간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야죠. 만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알파벳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애플은 이렇게 되면 AI를 조금 더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애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AI 도대체 언제 하냐 이 고민하셨거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법무부 지금 소송에서 네. 만약 법무부가 이긴다, 지금 이 계약건 때문에 지금 건 거거든요. 아, 소송까지 갔어요? 네, 이걸 이제 이거 독점 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거 오래된 거죠. 네, 예. 이걸 이제 그 법무부가 이기게 되면 이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네. 일단 만약 그 AI 서치와 관련해서 AI 검색과 관련해서 지금 구글도 뭐 AI 오버뷰나 이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지금 검색 그 보면은 구글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 들어가 있고 또 네. 하나가 어디가 들어가 있죠? 야후인가? 뭐 하여튼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 업체로 세 개가 들어가 있지만 구글을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렇겠죠. 가장 많이 쓰니까 가장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런 그 사파리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글이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하게 되면 또 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적극적으로 구글의 AI 서치 기능을 이제 만약에 이 애플한테 지원을 해준다. 근데 약간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네네. 지원을 해주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지금은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얼마나 지원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또 주가 반등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인 일단 악재가 맞긴 맞는 거군요. 네네. 네, 근데 조금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자. 부사장님은 혹시 구글과 애플에 대한 관점? 애플은 모르겠지만 알파벳은 너무 AI 투자에 대한 좀 약간의 느린 것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그 약간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알파벳이.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빠진 게 당연해 보이고 아마 매그세븐에서 가장 싼 주식이 알파벳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주가 싼 거에는 별로 매력이 없다 저는 본다는 거. 저는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뭔가 잘 따라는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매그7에서는 뭐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렇죠. 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가가 밸류에이션 메리트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결국에는 이제 검색을 같이 많이 활발하게 안 한 게 본인의 광고 피해가 있을까봐 아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보면 이제 본인이 했던 그게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알파벳이 아마 얼추 이런 부분을 아마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온 거니까 좀 피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느껴지지만 뭐 영원한 1등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면서 매그7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종목별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엔비디아 간밤에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규제를 없애주는 게 맞는 건지. 규제 철회라고 지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오해죠? 이게 이제 그 철회되는 거는 바이든 정부 때 이 AI 칩 수출 규제가 있었고 이게 5월 15일부터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원래 돼야 되는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철회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를 철회하고 네. 이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걸 대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더 센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약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완벽하게 다 철회하고 그냥 엔비디아가 그냥 마음껏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닌데 일단 시장에서는 워낙 이 부분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다 보니까 민감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좀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올랐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티어 1부터 티어 3까지의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래 15일부터 네. 나올 수 있는 규제가 그쵸, 네. 저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그쵸. 들었어요. 네. 나라들을 네. 구분을 해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일부 아프리카와 이제 중국 쪽, 예. 그쪽이 붉은색. 이제 영향을 받고, 저기는 절대 못 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그 허가를 받고 나갈 허가를 수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특히 이제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아니면 뭐 싱가포르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쪽이 그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쪽이 노란색이에요? 네네. 그럼 그쪽이 그쪽을 동남아가 통해서 중국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들어갔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좀 더 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AI 그 젠슨 황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AI 칩의 흐름을 좀 막지 말라더라. 뭐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어떤 주도권을 그 특히 AI 그 표준을 뭐 중국에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AI가 그 다른 상품 뭐 제품과 달리 현재의 어떤 그 LLM은 진짜 커머디티가 맞아요. 상품이 맞는데 이게 더 나가서 진짜 AGI나 뭐 그 ASI 뭐 이 정도 급이 되면은 이거는 상품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거의 인간 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쪽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안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예, 그 반대편에서 말하는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이 맞지만 이 현재 이 상품으로는 예, 그냥 해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네. 챗GPT 정도는 중국도 써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칩을 줘도 네. 그 칩을 줘서 이 소위 말하는 화웨이를 키워주지 않는 어느 정도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이걸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화웨이 칩을 쓸 거냐, H20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중국 기업도 H20을 쓸 거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둬야 된다는 게 이제 젠슨 왕의 이야기인데 그건 좀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뭐 어쨌든 이게 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게 이제 강할지 약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이게 사실 대통령과 CEO의 입장 차이가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엔비디아의 지지난주인가 부과됐던 55억 달러 분기당 라이선스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볼 그러네요. 때는 잊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바이든이 규제한 거 지우고 내가 다 새롭게 하겠다는 멘트로 맞아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크지 않겠지만 똑같은 양의 어떤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게 되면 정말 단기적으로 그냥 기대감이 올라간 것뿐이지 이거는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밤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와서 그렇죠, 그렇죠. 110달러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들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뭐 요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없애준다는 게 아닌 것 예, 같은데 아닌 이거 조금 어저씨 그 헷갈리더라고요. 리사스하고 젠슨이 같이 얘기했던 AI 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가 또 올라갔던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네. 없지 않아 네.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렇죠. 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다고는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아까 구글처럼 뭐 이 상황에서는 약간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신가요, 두 분은? 저는 그렇게 보이죠. 뭐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그렇군요. 있죠. 왜냐하면 네.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55억 달러라는 비용을 이제 그 대손 충당을 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걸 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뭐 기존 블랙웰로 이제 대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생산을 좀 빨리 당기는 거. 그러면은 그 칩은 어디 파냐? 미국에 파는 거거든요. 다른데 못 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Q가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가 받고 싶은 가격보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그 빅텍들이 원하는 거고. 예, 지금 좀 더 싸게 사야지. 마진을 거의 뭐 75, 뭐 80까지 가져가는 거는 예, 그 날강도라고 지금 빅텍의 입장에서 날강도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HEC만큼 그 생산하는 캐파를 이 미국으로 가는 부분으로 되돌리면 그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협상력에 있어서는 예, 빅텍이 조금 더 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젠슨 황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그 CEO의 어떤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5월 28일 어닝을 같이 예, 보시고, 그쵸. 보시고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5월 말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진짜 눈 깜빡하면 금방 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엔비디아 주주분들 혹은 엔비디아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런 약간 해프닝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계속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탑5 확인해봤고요. 저희는 바로 맛있는 미국 주식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